안녕하세요. 닥터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3월 이후 주목할 지역 5,000세대 신축 아파트 될 곳 5억 이상 시 차익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파트 층수 규제를 8년 만에 없앴고요. 용도지역제를 개편한다라고 했고요. 지상철도를 단계적으로 좀 지하화 하려고 하는 계획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급력이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요거 같습니다. 아파트 층수 규제를 35층 룰이죠. 요걸 이제 폐지를 한 게 가장 한강변 일대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가장 큰 파급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기존에는 2030 도시기본 계획이었죠. 그래서 획일적으로 아파트는 최대 35층까지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좀 획일적인 이런 구조였는데 이게 2040 도시기본 계획이 됨으로써 폐지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용적률 자체는 좀 유지를 한 상황에서 아파트를 좀 낮게 짓거나 높게 짓거나 다시 낮게 짓거나 이렇게 높게 지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즉 이제 층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용적률이 그대로라고 하면은 한강 조망권 등을 이제 살리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면서 건폐율이 낮아져가지고 이렇게 스카이라인도 이쁘게 형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3월 3일자 날짜로 이제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이제 보도 자료가 있으니까 요 원문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런 힌트들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 이제 지금 부동산 자체가 좀 거래 절벽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강남권 일대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강남구 1월 아파트 절반이 신고가이다라고 합니다. 지난 1월에 강남구의 이 거래량은요, 거래량의 56.6%, 서초구는 38%, 강동구는 25%, 송파구는 한 28% 정도가요. 기존 이 최고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가 된 겁니다. 특히 이제 강남구 이 최고가 경신 비율은요, 2021년, 22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20년하고 21년도는 아마 상승장이었기 때문에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 그 거래량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해당 시기하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흔히 로얄동, 로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율은 한 20% 정도 내외 되거든요. 근데 거래량 자체가, 신고가 거래량 자체가, 30%만 넘어도요, 사실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무려 56.6%니까요. 좀 상승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대출 규제하고 주택 시장 자체가 좀 침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자체가 작년 대비 거의 한 7분의 1 수준으로 203건인데 그래서 기존 거래보다 가격이 떨어진 거는 이 중에서 한 88건 정도입니다. 나머지 건수들은 다 높게 실거래가 된 겁니다. 퍼센트지로 보면은 한 56%가 넘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런 초고가 아파트의 신고가는 큰 폭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는 줄었지만은 체결된 거래들 좀 분석을 해보면은 가격의 하락보다는 보합이거나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연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후반 주부님께서 사연을 주셨고요. 그래서 서울 용산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자녀를 위해 가지고 상담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방에 1주택이 있고 연금 소득자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자녀 명의로 용산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방향을 보면은 서울 재개발 구역이나 어렵다면은 경기도 아파트도 좋습니다. 실거주도 가능하며 최대 5억 이내까지는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고요.
일단 방향성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5억 이내로 서울 재개발 구역은 좀 매수가 어렵습니다. 본인 자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담보대출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5억 이내로는 어렵기 때문에 방향성을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아파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파트인데 저는 1기 신도시인데 이 중에서 아무 지역이나 보는 것보다는 좀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물건을 우선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 구역은 어려우니까요. 이제 빌라인데 여기가 구역 지정이 조금 임박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구역 지정이 임박해 있는, 뭐 흔히 얘기하는 재개발 예정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한 5억 이내 정도, 한 4억에서 5억 정도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됩니다. 한 2억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뭐 2억에서 3억 정도는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거주하고 투자로 같이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용산구 쪽의 직장이라고 하셨고요.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아파트를 한번 보셔야 될 텐데, 그러면은 지리적인 입지를 제가 봤을 때 광명시라던가, 그리고 이제 평촌 일대, 안양시에서 이제 평촌 일대, 그리고 이제 고양시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뭐 거리가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또 멀지도 않아요. 충분히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우선순위로 번호를 매긴다라고 하면 이제 광명시가 1번, 그리고 안양시가 평촌이 2번, 이제 고양시가 이제 3번입니다. 물론 이제 이 번호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급매물들이 일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급매물을 좀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지역보다는 급매를 조금 더 우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 제가 광명시를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은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고양시하고 안양시 일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광명시 일대는 위에 링크를 제가 하나 달아드릴 테니까요. 뭐 참고해서 영상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즉 이제 최근에 뭐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당 등 1기 신도시 개발 공약 본물 뭐 이런 기사고요. 대표적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라고 하면은 약 3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아파트가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한 단지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사를 검색해 보셔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여기죠.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런 지역이 있는데 분당은 5억으로는 사실 사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뭐 거주하고 투자로서 출퇴근이 어렵죠. 아무래도 용산까지 출퇴근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는 또 자금이라서 좀 제외를 한번 시켜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남는 지역이 뭐 일산이라던가 이런 평촌 지역 좋을 것 같고요. 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촌 바로 옆인데요. 급지가 한 단계 아래니까 평촌을 좀 우선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중동까지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산, 평촌, 그리고 이제 광명까지 이렇게 같이 보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평촌으로 좀 오게 되면은 이 범계역하고 평촌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 위쪽에 보시면은 PC조로 이제 설계가 된, 그러니까 건설이 된 그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조금 높더라도 재건축의 가능성이 좀 매우 높습니다. 투자성이 우수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월판선이라는 교통 호재까지 있으니까 충분히 좋고요. 뭐 4호선을 타고 충분히 용산까지 출퇴근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고, 이제 두 번째는 일산인데, 뭐, 문촌마을이나 위에 후곡마을 일대를 보시면은, 여기는 용적률이 한 180%를 넘지 않는 단지 중에서, 보시면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를 거주하고 투자로 보셔도 좋고요. 여기는 뭐 갭도 한 1억 한 5천 정도 이내면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그런 단지들이 최근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역시 여러 단지를 좀 이렇게 보시면서
급매물을 우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시기고요. 요게 또 지나면은 급매물은 좀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이제 실제 거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좀 마음에 드는 그런 거주 지역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일대 지역을 좀 가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는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의사결정 하시고요. 이제 한편 이제 이런 아파트가 아니라 굳이 뭐 내가 재개발 예정지로 가가지고 조금 몸테크를 하면서 큰 시세 차익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직장이 이제 용산이니까요. 바로 위쪽에 이렇게 가보시면 은평구가 있습니다. 은평구가 뭐 GTX A도 있고요. 뭐 신분당선에 대한 교통 호재도 있고 여러 구역들이 좀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저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접근성이 용산하고 이렇게 멀지가 않다 보니까 검토를 하시면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가보시면 이제 불광역 일대에 2-1이나 뭐 2-2, 2-3 이런 구역들이 있는데요. 2-1은 좀 제외를 하고요. 2-2하고 2-3을 우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정비구역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신청을 했고 요게 구역 지정 고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되면은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오를 거예요. 그 전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 이제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매물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 안으로 구산역 일대를 가보시면은 여기도 역시 재개발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세대수도 많죠. 관련된 기사인데요. 20년 만에 대단지 아파트, 구산 역세권의 5천 가구 공급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구산 역세권 이 재개발은 최근 이 구역 지정 요건을 훌쩍 넘었고요. 주민 동의율이 68%를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구역 지정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니까요. 여기를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역이 계략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구역 지정 전이기 때문에 이 구역이 100%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여기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이드보다는요. 안에 쪽을 좀 공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구역 지정이 아직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내부를 좀 선택을 하셔야지 구역에서 제외가 되는 거를 좀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요, 서울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35층 룰을 삭제를 했고요.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한다. 지상철도는 지하와 한강 그리고 4대천 주변 활성화 계획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충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용적률이 그대로라고 하면은 한강 조망권 등 이제 스카이라인이 좀 미려하게 형성이 될 거로 기대가 됩니다. 거래 절벽인데 강남구나 서초구는 신고가 갱신 비율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압구정이나 반포 등 초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은 신고가가 다시 좀 큰 폭으로 갱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30대 중산 직장인 5억인의 주택 매매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제 아파트는 뭐 광명, 평촌, 일산 순서로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 중에서 좀 급매물을 우선해서 매수 검토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번호를 매긴다라고 하면 1번, 2번, 요 3번 순서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급매를 우선 하시면은 뭐 지역은 크게 뭐 섞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재개발 예정지로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불광 역세권 일대하고 구산 역세권 순서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안전한 투자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이겠고요. 내가 몸테크도 좀 가능한데 높은 시세 차이까지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역 지정이 좀 임박해 있는 재개발 예정지도 나쁜 선택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